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서울 중랑구의 작은 한복집에서 시작된 가슴 아픈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40년간 홀로 아들을 키워온 63세 미혼모 정자 씨. 사법시험에 합격해 변호사가 된 아들이 그녀의 전부였죠. 그런데 어느 날 아들이 결혼하겠다며 데려온 여자를 보고 정자 씨는 큰 충격을 받습니다. 부모 없이 고아원에서 자란 30대 헤어 디자이너. 우리 아들이 너무 아깝지 않나? 불안과 의심에 사로잡힌 정자 씨는 결국 며느리를 몰래 따라가기 시작하는데요.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매일 무료로 감동 사연을 선물 받으세요. 63세 이정자는 서울 중랑구 좁은 골목길에 자리한 한복집에서 하루를 시작합니다. 새벽 6시 가게 문을 열며 오늘도 변함없는 일상이 시작되죠. 40년째 같은 자리에서 한복을 지어온 정자의 손끝엔 세월의 흔적이 가득합니다. 바늘을 들고 비단을 만질 때마다 젊은 시절의 꿈과 희망이 스쳐 지나가곤 하죠. 정자야, 오늘도 일찍 나왔네? 옆집 김씨 아주머니가 인사를 건넵니다. 정자는 환한 미소로 화답하며 가게 안으로 들어섭니다. 작은 한복집엔 알록달록한 천들이 가득하고 벽엔 손님들과 찍은 사진이 빼곡히 걸려 있죠. 그 사진들 속엔 정자가 지어준 한복을 입고 환하게 웃는 사람들의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정자의 아들 정호는 36살의 변호사입니다. 사법시험에 합격해 이름 있는 법무법인에서 일하고 있죠. 미혼모로 아들을 키워낸 정자에겐 정호가 전부였습니다. 밤낮 없이 바느질하며 아들 뒷바라지를 했고 그 덕분에 정호는 당당한 법조인이 되었죠. 엄마, 오늘 저녁에 시간 있어요? 정호의 전화가 울립니다. 정자는 반가운 마음에 바로 받죠. 그럼 시간 있지. 무슨 일이니? 제가 사귀는 사람이 있는데 엄마한테 소개하고 싶어서요. 결혼을 전제로 만나고 있어요. 정자의 손이 멈춥니다. 드디어 이날이 왔구나 싶으면서도 한편으론 걱정이 밀려옵니다. 아들이 어떤 여자를 데려올지, 그 여자가 정말 정호에게 어울리는 사람일지 궁금하면서도 불안하죠. 저녁 시간, 정호는 한 여성과 함께 집으로 들어옵니다.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여성은 단정한 차림에 수줍은 미소를 띠고 있죠. 안녕하세요, 어머니. 저는 유나라고 합니다. 헤어 디자이너 일을 하고 있어요. 유나의 인사에 정자는 어색한 미소로 답합니다. 저녁 식사를 하며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는데 유나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냅니다. 저는 어릴 때 부모님을 여의고 고아원에서 자랐어요. 가족이 없어서 정호 씨가 더 소중하게 느껴집니다. 정자의 표정이 굳어집니다. 고아라니, 헤어 디자이너라니. 변호사인 아들에게 어울리는 며느리감은 아닌 것 같습니다. 마음속으론 실망감이 밀려오지만 겉으론 아무렇지 않은 척 미소를 유지하죠. 그래요. 힘들었겠네요. 식사가 끝나고 정호와 유나가 돌아간 뒤 정자는 한숨을 내쉽니다. 동네 아주머니들이 하는 말이 떠오릅니다. 요즘 애들은 뭘 믿고 결혼하느냐고, 부모도 없는 사람을 어떻게 믿느냐고 수군거리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돕니다. 정자는 거울을 바라보며 혼잣말을 합니다. 아, 고아에다 미용실이라. 정호야, 넌 너무 아깝지 않냐? 한복집 창밖엔 어둠이 내려앉고 정자의 마음엔 불안한 그림자가 드리워집니다. 평생 아들 하나만 바라보고 살아온 정자에게 갑작스럽게 나타난 유나라는 존재는 달갑지 않은 손님처럼 느껴집니다. 정호가 행복하길 바라면서도 동시에 그런 여자와 결혼하는 게 맞는지 의구심이 들죠. 밤은 깊어가고 정자의 고민도 함께 깊어갑니다. 며칠이 지났지만
정자의 마음은 여전히 무겁습니다. 한복을 짓는 손길엔 평소와 달리 힘이 없고 자꾸만 유나의 얼굴이 떠오르죠. 고아원에서 자랐다는 말, 헤어 디자이너라는 직업, 모든 게 마음에 걸립니다. 아들이 행복하다면 그걸로 충분해야 하는데 왜 이렇게 불안한 마음이 들까요? 정우가 일하러 간 시간이니까. 정자는 시계를 확인하고 가게 문을 닫습니다. 강남에 있다는 유나의 미용실을 찾아가기로 마음먹었죠. 직접 가서 유나가 어떤 사람인지 확인해 보고 싶었습니다. 자신을 알아볼 수도 있기에 평소와는 완전히 다른 화장과 옷 스타일을 입고선 가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버스를 타고 강남으로 향하는 동안 정자는 계속 망설입니다. 이게 맞는 일인지 아들에게 미안한 마음도 들었지만 엄마로서 확인해야 할 것 같았습니다. 미용실 앞에 도착한 정자는 잠시 주저합니다. 커다란 유리문 너머로 보이는 미용실은 생각보다 깔끔하고 세련되어 보였죠. 심호흡을 하고 안으로 들어선 정자는 안경까지 쓰고 가명으로 예약을 합니다. 어서 오세요. 예약하신 김영숙 고객님이신가요? 직원의 안내를 받아 자리에 앉은 정자는 거울을 통해 미용실 안을 살펴봅니다. 그때 유나가 다가왔죠. 정자는 순간 긴장했지만 유나는 정자를 알아보지 못합니다. 안녕하세요, 고객님. 오늘은 어떻게 해드릴까요? 유나의 목소리는 부드럽고 친절했습니다. 정자는 간단히 머리를 다듬어 달라고 했죠. 유나가 정자의 머리를 감겨주기 시작합니다. 따뜻한 물이 두피에 닿을 때 정자는 묘한 감정을 느낍니다. 유나의 손길은 정성스럽고 세심했죠. 어르신, 머릿결이 정말 좋으세요. 평소에 관리를 잘하시나 봐요. 따님이 도와주시나요? 정자는 조용히 고개를 젓습니다. 딸은 없어요. 유나는 미소를 지으며 드라이를 시작합니다. 드라이기 소리 사이로 유나가 말을 이어갑니다. 저는 곧 시어머니가 생길 것 같아요. 사실 너무 떨려요. 태어나서 처음으로 어머니라고 부를 수 있는 분이 생긴다는 게 신기하면서도 설레요. 정자의 손이 살짝 떨립니다. 유나는 거울을 보며 계속 말을 이어가죠. 어렸을 때부터 늘 꿈꿨어요. 누군가의 딸이 되는 거요. 고아원에서 자라면서 가장 부러웠던 게 엄마가 있는 친구들이었거든요. 이제라도 어머니가 생긴다면 정말 잘해드리고 싶어요. 유나의 눈가가 촉촉해집니다. 그러나 밝은 미소를 잃지 않으려 노력하는 모습이 역력했죠. 그래서 요즘 연습하고 있어요. 어머니, 저 많이 부족하지만 잘 부탁드려요. 이 말을요. 거울 보고 매일 연습해요. 어색하지 않게 자연스럽게 말하고 싶어서요. 정자는 가슴이 먹먹해집니다. 거울 속 유나의 표정엔 간절함이 묻어 있었죠. 진심으로 가족을 원하는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정자가 생각했던 것과는 다른 모습이었죠. 머리 손질이 끝나고 정자는 미용실을 나섭니다. 돌아오는 길, 정자의 마음은 복잡합니다. 유나의 진심 어린 말들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죠. 그러나 여전히 마음 한구석엔 찜찜함이 남아 있습니다. 정말 유나가 정우에게 맞는 사람일까요? 아직은 확신이 서지 않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정자는 거울을 봅니다. 유나가 정성스럽게 다듬어준 머리가 마음에 들었지만 그보다 유나의 눈빛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어머니를 갈망하는 그 간절한 눈빛이 가슴 한편을 아프게 합니다. 미용실에서 돌아온 이후로도 정자의 마음은 계속 흔들립니다. 유나의 진심 어린 모습이 감동적이었지만 그래도 뭔가 찜찜한 기분은 사라지지 않았죠. 그날 밤 정자는 잠이 오지 않아 거실에 앉아 있다가 정우 방에서 흘러나오는 불빛을 봅니다. 정우는 야근으로 늦게 들어와 씻고 바로 잠들었을 텐데 방문이 살짝 열려 있었습니다.
정자는 조용히 정우 방으로 들어갑니다. 책상 위엔 서류들이 가득하고 그 옆에 작은 앨범 하나가 놓여 있었죠. 무심코 앨범을 펼쳐본 정자는 놀랍니다. 거기엔 정우와 유나가 함께 찍은 사진들이 가득했습니다. 놀이공원에서, 카페에서, 공원에서 찍은 사진들 속 두 사람은 정말 행복해 보였죠. 앨범을 넘기다 낡은 사진 한 장이 떨어집니다. 오래된 고아원 건물 앞에서 찍은 단체 사진이었죠. 아이들 사이에서 환하게 웃고 있는 어린 유나의 모습이 보입니다. 사진 뒷면엔 유나의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가족이라는 말 아직 낯설지만 내가 먼저 다가가자. 어머니 사랑받고 싶어요. 정자는 가슴이 뭉클해집니다. 유나가 얼마나 간절하게 가족을 원하는지 느껴졌죠. 사진을 다시 앨범에 넣고 방을 나오려는 순간 책상 서랍이 살짝 열려 있는 게 보입니다. 그 안에서 편지 봉투 하나가 삐져나와 있었죠. 정자는 망설이다가 편지를 꺼내봅니다. 유나가 정호에게 쓴 편지였습니다. 정호 씨, 오늘도 고마웠어요. 나에게 가족이 생긴다는 건 기적 같은 일이에요. 어머니께서 날 받아주실지 모르겠지만 최선을 다해 볼게요. 평생 혼자였던 내가 이제는 누군가의 딸이 될 수 있다는 생각에 잠이 안 와요. 정자는 편지를 읽으며 눈시울이 붉어집니다. 그러나 다음 날 아침 한복집에 들른 동네 아주머니들의 수군거림이 정자의 귀에 들어옵니다. 정자야, 너희 아들 여자친구 말이야. 혹시 전에 다른 남자랑 살았다는 소문 들었니? 박씨 아주머니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냅니다. 정자는 깜짝 놀라 바느질하던 손을 멈춥니다. 그게 무슨 소리예요? 우리 조카가 강남에서 미용실 하는데 거기서 들었대. 그 미용실도 원래 자기 가게가 아니고 남의 가게에서 일하는 거라면서 전에 어떤 남자랑 동거했다가 헤어졌다는 얘기도 있고. 정자의 얼굴이 굳어집니다. 설마 했던 불안감이 현실이 되는 것 같았죠. 김씨 아주머니도 거듭니다. 요즘 애들이야 뭐 그럴 수도 있지만 그래도 변호사 집안에 들어오기엔 좀 그렇지 않니? 정우 같은 애가 아깝잖아. 정자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유나의 진심 어린 모습과 이런 소문 사이에서 혼란스러웠죠. 무엇이 진실인지, 정호에게 이 얘기를 해야 하는지 고민이 깊어집니다. 그날 저녁 정호가 집에 들어옵니다. 엄마, 이번 주말에 유나랑 같이 식사하면 어때요? 유나도 엄마랑 더 친해지고 싶대요. 정호의 말에 정자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입니다. 하지만 마음속엔 폭풍이 몰아치고 있었죠. 아들의 행복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 진실을 확인해야 할지, 아니면 그냥 모른 척 해야 할지 정자는 깊은 고민에 빠집니다. 밤이 깊어가는 한복집엔 정자의 한숨소리만 가득합니다. 앨범 속 행복한 사진들과 동네 아주머니들의 수군거림이 정자의 머릿속에서 충돌하며 잠 못 드는 밤은 길어만 갑니다. 동네 아주머니들의 수군거림이 계속 마음에 걸린 정자는 결심합니다. 진실을 직접 확인해야겠다고 마음먹었죠. 며칠 뒤 하늘에서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는 날이었습니다. 정자는 우산도 없이 강남의 미용실로 향합니다. 오늘은 유나가 일찍 퇴근하는 날이라는 걸 미리 확인했죠. 미용실 앞에 도착한 정자는 비에 흠뻑 젖은 채로 건물 모퉁이에 숨어 기다립니다. 잠시 후 유나가 미용실에서 나와 뒷골목으로 향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정자는 조심스럽게 유나를 따라갑니다. 유나는 미용실에서 멀지 않은 낡은 빌라 건물로 들어갔죠. 정자는 빌라 앞에서 망설입니다. 이게 맞는 일인지 의구심이 들었지만 이미 여기까지 온 이상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빌라 2층 창문에서 희미하게 불빛이 새어나왔고
열린 창문 틈으로 전화 통화하는 유나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선생님, 네, 오늘 면회 갔다 왔어요. 할머니 상태가 많이 안 좋아지셨어요. 병원비가, 네, 알겠습니다. 다음 달까지는 꼭 마련할게요. 정자는 귀를 의심합니다. 할머니, 병원비. 유나는 전화를 끊고 한숨을 내쉬었죠. 그때 또 다른 전화가 울립니다. 네, 요양병원이요? 아, 네. 할머니가 저를 찾으신다고요? 알겠습니다. 지금 바로 가겠습니다. 유나는 급하게 우산을 들고 밖으로 나옵니다. 정자는 본능적으로 유나를 따라갑니다. 택시를 타고 향한 곳은 서울 외곽의 한 요양병원이었죠. 정자도 택시를 타고 뒤따라갑니다. 요양병원 로비에서 정자는 조심스럽게 유나의 뒤를 따릅니다. 유나가 들어간 병실 앞에서 정자는 잠시 숨을 고릅니다. 병실 문이 살짝 열려 있었고 안에서 들리는 대화 소리에 정자는 걸음을 멈춥니다. 할머니, 유나 왔어요. 오늘은 할머니가 좋아하시는 국화꽃도 사왔어요. 병상에는 백발의 노인이 누워 있었습니다. 치매가 심한 듯 유나를 알아보지 못하는 눈빛이었죠. 유나는 할머니의 손을 잡고 부드럽게 말합니다. 할머니가 절 기억 못하셔도 괜찮아요. 제가 할머니를 기억하면 되니까요. 할머니는 저한테 유일한 가족이에요. 고아원에서 절 데려다 키워주셨잖아요. 유나의 눈에서 눈물이 흐릅니다. 할머니는 멍한 눈으로 허공을 바라볼 뿐이었죠. 비록 호적에 올려주진 못했지만 할머니는 늘 저를 딸이라고 불러주셨어요. 이제 할머니가 저를 못 알아보셔도 저는 끝까지 할머니 곁에 있을 거예요. 정자는 가슴이 먹먹해집니다. 유나가 숨긴 건 다른 남자가 아니라 치매에 걸린 할머니였던 것입니다. 가난한 형편에도 끝까지 할머니를 돌보는 유나의 모습에 정자는 부끄러움을 느낍니다. 병원을 나온 정자는 비를 맞으며 걷습니다. 우산도 없이 걷는 정자의 마음은 복잡했죠. 그때 미용실 앞에서 정우를 기다리는 낯선 중년 여성을 발견합니다. 그 여성이 정우에게 다가가 무언가 속삭이는 모습이 보였죠. 그 여자 유나 말이야. 전에 나랑 같이 살았던 사람이야. 조심해. 돈만 밝히는 여자니까. 정우는 차갑게 대답합니다. 누구신지 모르겠지만 유나에 대해 함부로 말하지 마세요. 그리고 다시는 저한테 접근하지 마세요. 중년 여성은 씩씩거리며 사라집니다. 정자는 그 모습을 보며 진실이 무엇인지 더욱 혼란스러워집니다. 유나를 둘러싼 소문과 진실 사이에서 정자의 마음은 갈팡질팡합니다. 요양병원에서 돌아온 정자는 충격에서 헤어나오지 못합니다. 유나가 숨긴 건 부끄러운 과거가 아니라 병든 할머니였다는 사실, 그리고 그 할머니가 유나에게 유일한 가족이라는 사실이 가슴을 아프게 했죠. 하지만 미용실 앞에서 본 그 중년 여성의 말도 신경이 쓰입니다. 며칠을 고민하던 정자는 결국 정우에게 말하기로 결심합니다. 정우야, 엄마가 할 말이 있어. 저녁 식사를 마친 뒤 정자는 조심스럽게 입을 엽니다. 정우는 진지한 엄마의 표정을 보고 자세를 고쳐 앉습니다. 유나 씨에 대해서 엄마가 들은 게 있어. 동네에서 하는 소리도 있고 또 정자는 망설이다가 요양병원에서 본 것까지 모두 털어놓습니다. 할머니를 돌보고 있다는 것, 병원비 때문에 힘들어하는 것, 그리고 미용실 앞에서 본 중년 여성의 말까지 전부 이야기했죠. 정우의 표정이 점점 굳어집니다. 정자는 계속 말을 이어갑니다. 엄마는 내가 걱정돼서 그래. 유나 씨가 좋은 사람일 수도 있지만 혹시라도 엄마. 정우가 갑자기 목소리를 높입니다. 정자는 놀라 말을 멈춥니다. 엄마가 유나를 미행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저런 소문을 다 모아서 나한테 전하는 거고요. 정호의 목소리엔 실망과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정자는 당황해서 변명합니다. 엄마는 내가 걱정돼서. 걱정이요? 이게 걱정이에요? 사람을 미리 판단하고 재단하는 게요? 엄마는 유나가 고아라서, 가난해서 마음에 안 드는 거 아니에요? 정호의 말에 정자는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정호는 한숨을 내쉬며 말을 이어갑니다. 유나가 할머니를 돌보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어요. 병원비 때문에 힘들어하는 것도요. 그래서 제가 도와주려고 했는데 유나가 거절했어요. 자기 힘으로 하겠다고, 남한테 짐이 되고 싶지 않다고요. 정호는 일어서며 말합니다. 그리고 그 아주머니, 그 사람은 유나가 일하던 미용실 원장이에요. 유나가 독립해서 나가니까 시기해서 이런저런 소문을 퍼뜨리는 거예요. 엄마가 진짜라고 생각한 게 거짓이고 숨긴다고 생각한 게 진실이에요. 정호는 쓸쓸한 표정으로 엄마를 바라봅니다. 엄마, 우리 사이가 이렇게 멀어질 줄 몰랐어요. 엄마가 사람을 그렇게 보는 줄도 몰랐고요. 정호가 방으로 들어가자 정자는 혼자 거실에 남습니다. 아들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비수처럼 가슴에 박혔죠. 정자는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생각해 봅니다. 정말 유나가 고아라서, 가난해서 싫었던 걸까요? 밤늦게 정자는 정호 방 앞에 섭니다. 문틈으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죠. 노크를 하려다 망설이는 정자의 귀에 정호의 전화 통화 소리가 들립니다. 유나야, 괜찮아. 우리 엄마가 그런 생각을 가끔 해서 그래.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될 거야. 내가 얼마나 좋은 사람인지. 응, 나도 사랑해. 정자는 눈물이 납니다. 아들의 행복을 바라면서도 정작 아들을 불행하게 만들고 있는 자신이 부끄러웠죠. 그리고 유나를 향한 편견이 얼마나 못났는지 깨닫습니다. 정자는 방으로 돌아와 한참을 울었습니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초라해 보였죠. 다음 날 아침, 정호는 아무 말 없이 출근합니다. 평소와 달리 아침 인사도 없이 나가는 아들의 뒷모습에 정자의 마음은 무너져 내립니다. 정호와의 사이가 어색해진 뒤로 정자는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한복을 짓는 손길도 예전 같지 않고 밥맛도 없었죠. 그러던 어느 날 정자는 오래된 상자 하나를 꺼냅니다. 그 안엔 정호의 어릴 적 물건들이 가득했습니다. 유치원 때 그린 그림들, 초등학교 때 쓴 일기장, 그리고 작은 편지들이 있었죠. 정자는 정호가 7살 때 그린 그림 한 장을 펼쳐봅니다. 삐뚤빼뚤한 글씨로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엄마, 우리도 가족이 많았으면 좋겠어. 친구들은 할머니도 있고 이모도 있는데 우리는 둘만 있어서 가끔 외로워. 정자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집니다. 미혼모로 정호를 키우며 가족의 빈자리를 채워주지 못한 것이 늘 미안했죠. 그런데 이제 정호가 새로운 가족을 만들려고 하는데 정작 자신이 그것을 막고 있었던 겁니다. 정호의 중학교 졸업 앨범을 펼쳐보니 한 페이지에 정호가 써놓은 메모가 있었습니다. 나중에 내가 결혼하면 우리 엄마한테 좋은 여자친구를 소개해주고 싶다. 엄마가 외롭지 않게 나처럼 엄마를 아껴줄 사람이면 좋겠다. 정자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들은 엄마를 위해 좋은 며느리를 바랐는데 정작 엄마는 아들이 선택한 사람을 인정하지 못하고 있었던 거죠. 그때 정호가 고등학교 때 쓴 편지가 눈에 들어옵니다. 엄마, 저 오늘 상 받았어요. 엄마가 자랑스러워할 거라고 생각하니까 기뻐요. 근데 엄마, 이제 저도 컸으니까 엄마도 엄마 인생을 사세요. 늘 나만 위해서 살지 마시고요. 엄마는 사람을 재단해. 이 말은 제가 어렸을 때 들었던 말인데 그때는 무슨 뜻인지 몰랐어요.
근데 이제는 알 것 같아요. 엄마가 너무 완벽하려고 해서 그런 것 같아요. 정자는 놀랍니다. 정호가 어렸을 때 자신을 그렇게 보고 있었다니. 엄마는 사람을 재단해. 이 말이 정호의 입에서 다시 나온 것이 우연이 아니었던 겁니다. 정자는 자신의 과거를 되돌아봅니다. 한복집 딸이라는 이유로 좋은 집안에서 거절당했던 기억, 혼자 아이를 키운다고 손가락질 받았던 시간들, 그런 상처들이 자신도 모르게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잣대가 되어 있었던 걸까요? 상자 맨 아래에서 정호가 대학 합격했을 때 쓴 편지를 발견합니다. 엄마, 저 이제 변호사가 될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당당하게 사는 걸 도와줄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제가 좋은 사람 만나면 엄마한테도 딸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 가족이 늘어나는 거죠. 그때 엄마가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정자는 편지를 가슴에 안고 한참을 웁니다. 아들은 늘 엄마를 생각했고 엄마의 행복을 바랐는데 정작 엄마는 아들의 행복을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정자는 결심합니다. 유나를 다시 만나야겠다고. 이번엔 정호의 어머니로서 예비 며느리를 만나는 마음으로 가야겠다고 다짐합니다. 거울을 보며 정자는 스스로에게 말합니다. 정자야, 이제 내가 변해야 해. 아들을 위해서도 너를 위해서도. 창밖엔 별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정자는 오랜만에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을 느낍니다. 내일은 용기를 내서 유나를 찾아가리라 마음먹으며 정자는 잠자리에 듭니다. 다음 날 아침 정자는 마음을 단단히 먹고 강남의 미용실로 향합니다. 이번엔 손님이 아닌 정호의 어머니로서 당당하게 가기로 했죠. 미용실 문을 열고 들어서는 정자를 본 직원이 인사를 합니다. 어서 오세요. 예약하셨나요? 아니요, 유나 씨를 찾아왔어요. 저는 정호 어머니입니다. 직원의 표정이 놀라움으로 바뀝니다. 잠시 후 유나가 놀란 얼굴로 나타났죠. 유나의 눈빛엔 당황스러움과 함께 약간의 두려움도 보였습니다. 어머니, 어떻게 오셨어요? 정자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말합니다. 유나 씨, 잠시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요? 사과하러 왔어요. 유나는 더욱 놀란 표정으로 정자를 휴게실로 안내합니다. 마주 앉은 두 사람 사이엔 어색한 침묵이 흐릅니다. 정자가 먼저 입을 엽니다. 내가 너한테 너무 못되게 굴었구나. 미안해요. 처음부터 편견을 갖고 유나 씨를 봤어요. 유나의 눈가가 붉어집니다. 정자는 계속 말을 이어갑니다. 사실 며칠 전에 요양병원까지 따라갔어요. 할머니를 돌보는 모습을 봤죠. 그리고 깨달았어요. 내가 얼마나 못난 사람인지를요. 유나는 고개를 숙입니다. 눈물이 뚝뚝 떨어지기 시작했죠. 어머니, 저도 죄송해요. 처음부터 다 말씀드렸어야 했는데 혹시 정호 씨한테 짐이 될까봐, 어머니가 더 싫어하실까봐 숨겼어요. 정자는 유나의 손을 잡습니다. 차가운 유나의 손이 떨리고 있었죠. 아니야, 유나 씨가 미안해할 일이 아니에요. 오히려 가족을 끝까지 돌보는 모습이 너무 아름다웠어요. 나도 정호를 혼자 키우면서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거든요. 유나는 울음을 참지 못합니다. 정자도 함께 눈물을 흘리며 말합니다. 유나 씨가 전에 말했죠? 어머니가 생기는 게 설렌다고. 나도 딸이 생기는 게 설레요. 늦었지만 지금부터라도 진짜 가족이 되어줄래요? 유나는 울면서 고개를 끄덕입니다. 어머니, 정말요? 정말 저를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럼요. 우리 정호가 선택한 사람인데 내가 믿어야죠. 그리고 이제 알았어요. 유나 씨가 얼마나 좋은 사람인지. 두 사람은 미용실 한 구석에서 서로를 껴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주변의 시선도 신경 쓰지 않고
그저 눈물을 흘렸죠. 정자는 유나를 안으며 속삭입니다. 미안해요. 그리고 고마워요. 우리 정우를 사랑해줘서. 유나도 흐느끼며 대답합니다. 어머니, 저야말로 감사해요. 이제야 진짜 어머니가 생긴 것 같아요. 앞으로 잘할게요. 정말 잘할게요. 잠시 후 진정한 두 사람은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눕니다. 유나는 할머니 이야기를 자세히 들려주었고, 정자는 정우의 어린 시절 이야기를 들려주었죠. 시간이 흐를수록 두 사람 사이의 거리는 좁혀져 갔습니다. 참, 유나씨. 우리 한복집에 가끔 와요. 내가 예쁜 한복도 지어줄게요. 그리고 가게 한쪽에 작은 공간이 있는데 거기서 머리 손질도 해주면 어때요? 유나의 얼굴이 환해집니다. 정말요? 어머니, 그럼 저도 어머니 머리 예쁘게 해드릴게요. 매일매일요. 두 사람은 마주보며 웃습니다. 진정한 가족이 되어가는 첫걸음을 내딛는 순간이었습니다. 몇 달이 흘렀습니다. 중랑구 골목길의 한복집엔 새로운 현판이 달렸죠. 정자 한복 손길이라는 글씨가 햇살에 반짝입니다. 가게 안으로 들어서면 한쪽엔 여전히 알록달록한 한복 천들이 가득하고, 다른 한쪽엔 작지만 아늑한 미용 공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어머니, 오늘 김씨 아주머니 파마하러 오신대요. 유나가 밝은 목소리로 정자에게 말합니다. 정자는 한복을 재단하다 고개를 들어 미소 짓죠. 그래, 그 아주머니 머리 숱이 없어서 볼륨 있게 해드려. 지난번에 내가 해준 거 너무 좋아하셨어. 이제 동네 어르신들은 한복집에서 한복도 맞추고 머리 손질도 받습니다. 유나의 솜씨가 입소문을 타면서 손님들이 늘어났죠. 정자와 유나는 서로의 일을 도우며 가게를 꾸려갑니다. 정자야, 너희 며느리 정말 좋더라. 우리한테도 잘하고 무엇보다 너한테 잘하는 게 보기 좋아. 박씨 아주머니가 머리를 하며 말합니다. 예전에 유나를 의심했던 그 아주머니였죠. 정자는 자랑스러운 미소를 짓습니다. 우리 유나는 머리도 마음도 손으로 빚는 사람이에요. 참 복이죠. 내가 너무 늦게 알아봤어요. 점심시간이 되자 정우가 가게로 들어옵니다. 요즘은 일부러 시간을 내서 엄마와 아내가 있는 가게에 자주 들르곤 했죠. 엄마, 유나야, 점심 같이 먹어요. 세 사람은 가게 뒤편 작은 탁자에 둘러앉습니다. 유나가 정성스럽게 싸온 도시락을 펼치자 정자가 감탄합니다. 어머, 유나야, 이거 다 언제 만들었니? 아침에 일찍 일어났구나. 어머니가 좋아하시는 나물 반찬 위주로 준비했어요. 그리고 이건 정우 씨가 좋아하는 계란말이고요. 정우가 행복한 표정으로 두 사람을 바라봅니다. 가족이 함께하는 소박한 점심시간이 그 어떤 호화로운 식사보다 따뜻했죠. 참, 엄마. 다음 주에 유나 할머니 생신이에요. 요양병원에 같이 가실래요? 정자는 기쁘게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럼 당연히 가야지. 내가 할머니께 드릴 한복도 준비했어. 편하게 입으실 수 있는 걸로. 유나의 눈가가 촉촉해집니다. 정자가 할머니를 진심으로 가족으로 받아들여준 것이 고마웠죠. 가게 벽에는 새로운 액자가 하나 걸렸습니다. 정자, 정우, 유나 세 사람이 함께 찍은 가족사진이었죠. 그 아래엔 유나가 직접 쓴 문구가 붙어 있습니다. 이 집에서 처음으로 어머니라고 불러봤어요. 저녁 무렵 한복집엔 따뜻한 불빛이 켜집니다. 정자는 바느질을 하고 유나는 다음날 예약 손님을 확인하며 정우는 두 사람 곁에서 책을 읽습니다. 평범하지만 행복한 가족의 저녁 시간이었죠. 어머니, 내일은 제가 일찍 와서 가게 청소할게요. 아니야, 같이 하자. 우리 가게니까. 정자와 유나는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짓습니다. 혈연으로 맺어진 가족은 아니지만
마음으로 맺어진 진짜 가족이 되었습니다. 밖에선 노을이 지고 있었습니다. 골목길에 길게 드리운 그림자처럼 정자의 마음에도 따뜻한 평화가 깃들었죠. 외로웠던 한복집은 이제 웃음소리 가득한 행복한 공간이 되었습니다. 가족이 된다는 것, 그것은 서로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사랑하는 것임을 정자는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이 영상이 누군가에겐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봐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사연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세요.